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비가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낮에는 곳곳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지만 밤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했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더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3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1도, 영덕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오후까지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법 강한 봄비 속에 포항 시민 200여 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습니다. 단층 조사 없이 지열발전소 부지를 선정한 이유와 63차례 미소 지진을 은폐하고 손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의혹들을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을 이지영에 몰아넣는 정부나 또 우리가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했는가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어. 또 치료 중 사망 1명, 중경상 150여 명,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 인구 유출, 도시 이미지 실추 등 포항이 겪는 고통에 대해 성의 있는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가 전파 판정을 받아 임대 전세에서 살고 있는 팔순의 흥해 주민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애원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들 어제 국가에서 보살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해 이주 대책에서 제외된 한미 장관 맨션 주민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 와이프와 같이 차를 몰고 흥에 벌판에서 주위에 떨면서 포항 시민의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과 민주당도 동참했습니다.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데에는 포항 시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포항 시민들은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 계속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넥스지오를 둘러싼 의혹은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사례에서 보듯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감사원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청구된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2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기초 자료 수집을 한 뒤 6월쯤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 지열발전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의 국민감사 청구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는데 감사원은 2가지 감사 청구를 병합해 감사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어제 포항제철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자가 측정해온 대기 배출 물질의 측정값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포항제철소의 대기 배출과 유해 물질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요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북 지역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포항제철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자가 측정한 대기 배출 물질의 진실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제철소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 톤으로 발표했지만 제철소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 11만여 톤의 배출량이 누락되었다고 한다. 또 이들은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수많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으며 굴뚝 자동 측정기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로에서 일정 이상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압력이 도달할 때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만 톤의 가스라든지 오염물질들을 그냥 포항 시민들에게 그냥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 포항시가 광양시보다 먼저 고발한 고로의 수제 슬래그 환경 오염 사건의 경우 여전히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어떤 이유로 몇 달 동안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수제 슬러그 수사 과정에서 광양에서는 포스코를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고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된 데 반해 포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3,5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낡은 부생가스 발전 설비를 대체할 새 설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선택적 촉매 환원법, 전기 집진기 설비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을 평가한 결과 포항시와 영덕군이 최우수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경주시는 A 등급이었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구성과 투명성, 웹 소통 정도를 분석해 선정했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경북과 충남북 12개 지자체 간 초월적인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에 있는데 지자체 간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서해부터 동해까지 330km를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충남 서산에서 시작해 충북 청주와 괴산, 경북 영주를 거쳐 울진까지 3개 도와 12개 시군을 통과합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등 그동안 남북 방향에 집중됐던 철도망을 분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의도입니다. 지난 2015년 건의된 뒤 4년 동안 12개 지자체 차원의 협의가 이뤄졌고 꾸준한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일수록 이러한 사업들을 연결을 시켜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서해의 중국과 동해의 태평양 등 양방향에서 들어오는 물류를 2시간여 만에 수송할 수 있어 새로운 판로가 뚫리는 건 물론 원료의 수입, 또 제품의 이제 판로 이런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수요 진작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륙에서 바다까지 다양한 자원으로 관광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충북은 지난 1월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와 강호축, 중부내륙선 건설까지 철도 개발이 잇따라 기대가 더욱 큽니다.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확보되면서 유입 인구 확보라든지 또 산업 수요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훨씬 기대 효과가. 우선 과제는 정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는 것. 국가계획으로 선정되면 정치권 공조와 예타 면제 등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균형 발전.
소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경북도의회 임시회가 보름간의 일정으로 어제 개회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 8,185억 원, 경북교육청의 3,072억 원에 대해 심의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과 미세먼지 저감,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위한 조례 6건도 처리합니다. 제21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상주에서 개막해 오늘까지 열전을 펼칩니다. 스포츠로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체전 현장을 성낙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들의 스트로크가 계속됩니다. 빠르게 달려나가 스매싱을 하고 네트를 살짝 넘기는 고난도 기술까지 그동안 갈고 닦은 배드민턴 실력은 비장애인 선수 못지않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경기여서 체력 소모가 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네, 첫 경기라서 조금 긴장은 되는데 뭐 나름 괜찮겠습니다. 생활적으로 하는 거니까 같이 뭐 어울려서 즐기는 거죠. 진지하게 서브를 넣고 날아오는 공을 향해 힘차게 라켓을 휘두릅니다. 감독과 진지하게 작전도 주고받고 점수가 나면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비록 경기는 졌어도 동료와 함께 열심히 뛴 만큼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하니까 게임도 상관없이 서로 도와주니까 괜찮아요.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탁구와 육상 등 13개 종목에서 실력을 선보입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시간을 내 경천대 등 상주의 관광 명소를 보신다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주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 체육인들이 건강을 지키며 화합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어제부터 영덕군 축산항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물가자미 축제 일정이 강풍으로 축소됐습니다. 영덕군은 어제와 오늘 축제 일정은 취소하되 주말인 오는 27일 오후 3시 개막식을 갖고 일요일까지 이틀간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사장이 좁은 상가에서 넓은 축산천 둔치 주차장으로 변경됐고 물가자미 시식 외에도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와 어선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산에서 깡통 원룸 세입자 60여 명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요. 건물주가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제도로는 속기 십상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버린 경산 한 원룸 세입자 3명의 전세 계약서입니다. 모두 같은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아 지난해 7월과 9월, 11월에 각각 작성했습니다. 3장 모두 계약자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가 1억 3천만 원이라고 적혔습니다. 실제 확정일자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당시 세입자는 5명,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로 적은 겁니다. 다 놀라시는 거예요. 너랑 다른 사람 2집밖에 전세가 없다. 전세금도 합해야 뭐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1억 1천인데. 문제가 된 6개 원룸 세입자 대부분이 같은 상황입니다. 건물에 설정된 수억 원의 근저당이 불안했지만 안전하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원룸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조금 이력을 써요. 그리고 건물주가 와서 도장하고 같이 찍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게 확인할 수 없이 그냥 건물주 말만 믿어야 되는 경우에. 현행법상 소유주나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면 해당 건물의 전입세대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주할 건물이 깡통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나보다 우선순위인 세입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손해를 입은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수는 지난해 3년간 270여 건, 피해액은 220억 원에 이릅니다. 법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는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 읍성 서편에 벼루 전문 박물관이 긴 준비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삼국시대 흑벼루를 시작으로 고려시대 풍자벼루와 조선시대 오석벼루 등 100년 전의 벼루 100여 점과 함께 120년 된 종이와 105년 된 먹 등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6대 경주문화원장을 역임한 손원조 관장은 어릴 때 할아버지 밑에서 먹을 갈다가 관심이 생겨 49년간 각종 벼루 1,500여 점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재단 전현직 이사장과 사회복지사 등 7명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가한 폭력 행위를 무겁게 본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장애인 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상습 폭행은 설린복지재단 장애인 보호시설 2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복지사 A 씨는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발적입니다. 센터장과 사회복무요원 2명의 사회복지사도 장애인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딸입니다. 경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전현직 이사장들에게도 죄를 물었습니다. 장애인 폭행 사실을 알고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 시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계속 발본색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밖에도 보조금 횡령과 월급 갈취 등의 비리로 전현직 이사장 등 10명 안팎을 별도로 입건하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대구시와 북구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대구시와 북구청이 어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경주시가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서라벌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과 창업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추진 등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내년에 명상심리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명상심리 상담학과는 정원 20명으로 불교의 특성인 명상과 실용학문인 심리상담을 융합해 교육을 하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과목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비가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낮에는 곳곳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지만 밤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쌀쌀했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더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11도에서 12도에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3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1도, 영덕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리고 오후까지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